패닉 바잉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적 일대로 유동 자산들이 움직일 거다. 하우스 푸어가 크게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며 대세 하락의 정점기의 하락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이미 2024년 하반기에 대한 부동산 전망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이제 서울 지역 일대에서 1급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서는 1차 저항선인 정고점 대비 90%를 돌파하고 2차 저항선인 정고점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주요 재건축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서는 정고점을 돌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신고가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또한 그 금액대까지 도달하게 되면 저항 금액이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해질 거다. 실제 지금 정고점까지 근접한 아파트의 거래를 보게 되면 해당 아파트의 거래는 전월 대비 급감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또 매도를 계획하고자 하셨던 분들이 매물을 회수하면서 기존에 있던 매물이 감소세에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잠재되어 있는 매도 물량이라고 지칭이 되고 있고, 그런 매도 물량은 결국 시장이 갑자기 급변하게 되면 다시 시장에 재차 나오면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고, 또 2급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아파트에서는 정고점 90% 1차 저항선을 돌파하고 95%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 그리고 3급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선 1차 저항선인 정고점 대비 90%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지금처럼 지속적 상승이 나오겠지만 4분기부터는 시장이 갑자기 25년 대세 하락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그러면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한 달 새에 2억씩 올라간 이런 집값에 있어 패닉 바잉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의 전개를 봤을 때 이젠 최상급지, 상급지라고 규정할 수 있는 우리 초고가 아파트라고 규정할 수 있는 10억이 초과되는 아파트,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앞으로 하우스 푸어가 크게 양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며 대세 하락의 정점기의 하락폭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지 뒤에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8일 매매가 15억 원으로 손바뀜이 되었습니다. 한 달 전인 6월 초 같은 경우 같은 면적 13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1억 4천만 원 정도 올라간 상황이다. 자,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금호 파크자의 아파트 역시 한 달 사이에 집값이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지난 17일 전용 5구 타입이 매매가 15억 원에 거래되었고, 지난달 동일 면적 13억 1천만 원에서 거래된 바 있기 때문에 약 2억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기다, 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불안감과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면서 이 패닉 바잉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패닉 바잉은 가격 상승이나 물량 소진 등의 그런 불안을 안으면서 가격을 따지지 않고 생필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을 사들이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만 보더라도 지금 전주 대비 서울은 0.3%포인트 지금 상승한 수치가 나왔죠. 엄청난 높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0.15% 굉장히 높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지방 지역일 때는 0.06%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특히나 강남 4구와 마용성 지역 일대 핵심 지역 상급 지역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매매 가격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년여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근데 정부는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다가 또 다음 달 주중에 화들짝 놀라 이제 공급 대책 방안을 내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별로는 강남 4구 마용성의 상승폭이 여전히 두드러지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남 4구 송파 0.56, 서초 0.46, 강남 0.42, 강동 0.37 순으로 올라가고 있고, 마용성 특히 성동 0.5%, 용산 0. 거의 4%, 마포 0.4% 순으로 전주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은 수도권 0.13에서 0.15% 전주 대비 상승폭을 늘렸고, 또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상승세에 힘입어 전국 매매가 역시 0.06% 오르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은 마이너스 0.03%로 여전히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5대 광역시는 0.05% 하락, 세종시도 0.02% 하락, 대전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누차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방 부동산 서울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거다. 지방적일 때는 내년부터 본격적 상승이 이어질 거다. 그리고 지방적은 대세 상승장이 찾아올 거다라고 누차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방적일 때는 올해가 내 집 마련의 매수 기회입니다.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뒤에 판소를 통해 왜 상급지, 그것도 강남 지역 일대의 하락폭이 향후 대세 하락장에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값이 하락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돼서 하락을 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대외적 요인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대내적 요인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에 하락한 요인은 대외적 요인으로 하락했었던 거죠. 자, 서울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국 동시동반 하락했고요, 우리나라만 하락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자산시장이 하락했다. 이게 공통된 이유 때문에 하락했던 건데, 뭐 크게 보자면 바이러스, 전쟁, 금융, 금리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져서 하락한 시점을 대외적 하락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락한 건 급격한 금리 인상이 나왔기 때문에 하락했었던 거죠. 자, 근데 급격한 금리 인상에 실상 강남권 지역 일대 초고가 아파트는 하방 경직성을 키우면서 집값 하락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2019년 12월 16일 요 이후부터는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들, 10억 초과되는 아파트들 대출이 한 푼 나오지 않았다. 대출 금지가 나왔었고요. 또 두 번째는 2020년 그리고 21년 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집값이 상승했던 과거 2020년, 2021년 요 시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인데, 요 시기에는 시장에 참여했던 수요층을 보게 되면 우리 우선적으로 상급 지역이 있습니다. 요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그 수요층들은 전부 다 대출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액 매수하신 분들이다. 현금 매수. 그리고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워낙 고점 인식이 커지고 또 대출도 안 나오다 보니까 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현저히 적게 나왔던 상황이었죠. 반대로 하급 지역 일대에 들어오는 수요층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영끌 매수하셨다. 영끌 매수. 대출도 안 나왔고 상급지는 집값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저렴한 지역 일대로 수요가 풍선 효과로 이동을 하면서 하급 지역 일대로 매수자가 들어왔고, 또 대출을 끌어다가 또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 시기 거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시기였죠. 자, 따라서 이번에 집값 하락한 건 급격한 금리 인상 때문에 하락했었던 건데, 실제 상급 지역의 아파트들은 본격적 집값이 폭등했던 20년, 21년은
실상 현금 매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 금리 인상과는 무관했던 분들이죠.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급지역 일대에서는 투자 수요층들 유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역전세에 놓인 분들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또한 실수요만 들어왔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매수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적었고, 거래가 적은 상황에서 집값이 상승했던 거다. 그리고 반대로 하급 지역 일대에서는 워낙 집값이 높았었고, 그래서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또 영끌 매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거래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던 시기였죠. 뭐 쉽게 예를 들면 노도강 같은 지역 일대가 대표적 예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하락은 대내적 요인으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하락 주기가 찾아오는 건데, 이 대내적 하락이라는 건 대표적으로 소비 침체 시기를 뜻하는 겁니다. 소비 침체. 자, 내수 경기가 악화되고, 또 내수 경기가 악화되니 소비가 위축되고, 수요가 감소되면서 미분양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공급이 과잉되는 그런 악순환의 시기가 대내적 하락의 요인이 찾아오는 시기다. 이 시기를 대세 하락장 시기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미 지금도 소비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는 물가만 봐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물가가 0.9%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코로나가 아예 해제가 되고, 코로나 해제된 이후에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자, 물가라는 건 우리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죠. 비용 인플레가 발생이 되고, 또 여기에 수요 인플레도 함께 발생이 되면서 엄청난 높은 인플레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6.5%까지 올라갔던 건데, 지금은 물가 상승률이 2.4%로 전월 대비 대폭 둔화된 상황입니다. 물가 목표치 2%에 거의 근접한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원재재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건 수요 인플레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 인플레는 소비를 뜻하는 겁니다.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지게 된 거죠. 이게 결국엔 지금 소비 위축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도 외식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식비 아끼려고 집에서 음식 조리해서 드시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도 식자재 아끼고 외식비 아끼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됐죠? 집값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집값이 상승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2022년 12월 1일 은행업 감독 규정이 개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부터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전부 다 완화되어 70%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았던 아파트에서 대출 70%가 나오기 시작했죠. 2023년 1월 3일 조정대상격이 완화된 이후부터 7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강남권 지역 일대는 아직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50%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50%까지. 이렇게 15억이 초과되는 아파트에서도 대출이 지금 대폭 완화돼서 나오면서 지금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디로? 상급지로. 자, 2023년, 2024년 집값이 상승했습니다.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상급지를 봤을 때, 상급지. 자, 상급지는 대부분 지금 영끌 매수자다. 영끌 매수자. 실제로 2013년부터 상반기부터 1주택 갈아타기 수요층들이 상담을 받는 데 있어 엄청난 대출을 받고 상급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또 50% 한도가 있기 때문에 뭐 사업자 대출이나 여러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받고 기타 대출을 받고 영끌 매수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 강남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현금 매수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전부 다 대출이 나오는데 전부 다 대출 받고 상급지 이동하신 분들이다. 어떻게 됐죠?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최상급지 지역 일대에서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이제 거래가 최상급지 아파트에서는 전월 대비 줄어든 상황입니다. 워낙 지금 정고점까지 다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인식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급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거래가 엄청 터지면서 집값이 상승되어 왔었다. 상급지에서. 지금 마포뿐만 아니라 성동구, 강동구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지금 지속적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송파, 잠실 이런 지역 일대에서도. 그런 반면에 하급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지금 노도강 지역 일대를 보게 되면 대부분 급매 매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거래가 많지 않더라. 오히려 지금 집값 상승하는 데 있어 대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상급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지 하급지로 가고자 하는 수요는 거의 없는 실정이죠. 따라서 예전 집값 상승과 지금 집값 반등의 상승은 아예 수요 유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25년 이후부터는 기준금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하가 될 텐데, 그죠? 뭐 빠르면 올해 9월부터 뭐 미국에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 그러면 또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도 인하할 소지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기준금리 인하는 2025년까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금리라는 건 시장을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분야이지만 저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저는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는 약 물가 목표치인 2%대, 기준금리가 2%대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거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완전히 저금리 기조에 있다가, 그죠? 뭐 0%대에 있다가 지금 3.5%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컸죠. 그렇지만 이제 인하하는 폭 자체는 제가 봤을 땐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집값도 지금 많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물가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저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미 기준금리 인하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이 선반영돼서 지금 전부 다 인하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미 지금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집값이 먼저 선행해서 지금 상승된 거다.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에.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유동성이 다시 증가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증가될 수 있는데 요 유동 자산들이 어디로 갈까를 봤을 때 모든 유동 자산들은 당연히 실질적인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 상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점 인식이 될 수 있는 고평가된 지역이 아닌 저평가된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모든 유동 자산은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금은 항상 순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일대로 유동 자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다. 실질적인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라고 본다면 지방 지역 일대로 이 유동 자산들이 움직일 거다. 지방으로 유입될 거다. 그래서 제가 디커플링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 지역 일대는 상승으로 전부 다 전환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고, 지역마다는 약간 다르다. 조금 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 지역일 때는 내후년부터 본격적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예전 강의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증가가 된다는 건 다시 어떻게 됩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면은 한국은행에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결국엔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인상이 향후에
금리가 인하가 된 이후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다. 다시 나올 가능성이. 이 시기는 시장이 좋아서 전개돼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유동성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풀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기준금리 인상이 나오는 시기다. 그러면 결국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경기가 악화되기 때문에 인하가 되는 거죠. 경기가 좋지 않고 경기가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유동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 증가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가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나중에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까지 향후 나오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우스푸어가 엄청나게 양산될 수밖에 없겠죠. 자, 따라서 기존에는 대외적 하락이었던 시기에는 상급지 아파트는 전부 다 현금 매수했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는 무관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기였는데,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 대내적 하락에서는 지금도 소비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 지금 대부분의 10억 초과 아파트들, 상급지 아파트는 대출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영끌하신 분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뭐 기타 대출을 받아서 함께 넘어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급지는 전부 다 영끌 매수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증가되면서 집값이 상승했던 거죠. 오히려 대출 완화가 이렇게 하방 경직성을 무너뜨리고 집값이 상급지에서 하락세로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지게 될 거다. 이런 분들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어떻게 됩니까? 2025년 이후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되지 않습니까? 이거 해제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 또 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요인들도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25년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 재생 목록에 역대 부동산 전망 강의 영상들 여러분들 보기 쉽게끔 다 모아놨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집값이 상승돼야 유리합니다. 더 좋습니다. 제 입장도 집값이 상승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 상승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깊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고, 하락 중에서도 반등과 그리고 하락이 공존하면서 우하락하는 시기가 하락주기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상승은 이미 예견됐던 상황이었죠. 이미 제가 2022년도에도 똑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4년 집값 상승하는 데 있어 신고가가 나올 거다. 정고점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누차 2년 전에 미리 말씀을 해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승장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요인들도 제가 강의 영상에다가 전부 다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무리하게 영끌 매수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가뜩이나 소비가 침체되고 앞으로는 경기가 내년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악화될 소지가 매우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세계의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가뜩이나 영끌 매수해서 상급지로 이동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 향후 나중에 다시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시기로 다가올 수 있겠죠. 따라서 지금도 여러분들 식자재부터 아끼고 있는 상황에 지금 무리하게 부채를 이용해서 영끌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본인의 적정선에 맞춰서 적정선의 아파트를 보는 게 당연히 이상적인 거지, 영끌해서 아무리 상급지건 뭐건 본인 수준에 맞는 부동산을 보셔야만 하고, 또 시점에 따라 내가 갈 수 있는 상급지를 잘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하셔야 유리할 수 있는 상황에 나오게 될 거죠.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대외적 하락이 끝나고, 이 대외적 하락은 우리나라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생기는 하락이다. 이 하락의 큰 특징은 큰 하락폭이 있으면
크게 급격하게 반등하는 시점이 요 대외적 하락에서 나오는 거고, 대내적 하락 시점은 정말 잔잔하게 정말 L자 형식으로 장기 침체를 뜻하는 이런 경제 상황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사정에 맞춰서, 만약에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적정선의 아파트를 잘 찾아서 접근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